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새벽 3시입니다. 그래요. 참. 강의를 열심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도사들이 되셨나, 그죠?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기분을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여러분들께 1원 구간데 7만 8천 불 타점 잡아드리고, 8만 2천 불 잡아드리고, 8만 2천 불 잡아드리고 8만 4천 불 잡아드리고 8만 6천 불 잡아드리고 이번에 정확하게 봤죠? 8만 3천 불 초반 말씀해 드려서 공개 버전을 해드렸어요. 화딱 들려가지고. 근데도 어버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다 말했다고 하죠. 실제로 다 말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 정말 다 잘 챙겨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서 어떡하라고. 여기 사라고, 말 팔라고, 오른다고, 빠진다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차트를 보세요. 팔라고 했다가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차트는 계속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그냥 대충 사라고 하면, 사라고 말한 순간부터 계속 올라가길 바래요. 이 도둑놈 새끼 아닙니까? 그죠? 이 도둑놈 새끼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10부부터 좀 버리셔야 돼요. 제가 도둑놈 새끼는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전문가 혹 뭐 자칭 전문가 타령 이런 차트쟁이를 하면 예측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반등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반등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곡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원하는 빵 나왔을 때 그려서 이제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13,000불, 83,000불대 초반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공개 버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제 영상에서 그 부분을 이제 채팅에 대화 내용을 올려드렸고, 공개 버전으로 해드렸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근데 아무도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셨을 가능성이 커져. 왜? 더 떨어질 가능성을 같이 언급을 했으니까. 쫄린다 이거지. 쫄리더라도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여기서 음봉에 대한 이탈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틀린 거야. 제 예상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밤에 이런 흐름이 등장을 합니다. 12시까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전략을 새로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선의 끝자락이거든요. 추세선의 끝자락은 새로 흐름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말씀드렸고 실제 여기서 고점 물림목을 주고 더 돌파하네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물을 쇼치고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다 정리해서 익절해서 어제 뭔가를 샀어요. 24일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먼 예전인가요? 상당히 전에 이런 데서 쇼포지션을 자꾸 끌고 내리면서 쇼를 가져왔다. S&P는 54,800불 정도 오면 그때 쇼각을 보겠다. 실제로 다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내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고. 그래서 어설픈 구간에서 이걸 다 잡아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 다 잡아먹습니다. 다쳐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좀 이런 잔소리를 들으신 분들께 좀 희망적인 이야기 드리자면 4월 달에 그리고 이제 3월 18일이었습니다.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영상 제목이 있어요. 3월 18일 날 3월 18일이면 이때죠. 그죠? 이때 순환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점이다. 그죠? 기똥찬다. 그죠? 첫 1차 순환매가 등장을 했고 이오스 중간에 넘어갔다 말씀드린 이오스 슈팅이 나왔고 또 주적이 나왔지만 올라갔고 다시 이제 뭐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다 하고 그죠? 이런 이제 88,000불, 89,000불, 많게는 90,000불.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역대에 대한 언급 드리고, 그죠? 이런 라인의 손절 찾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 짧잖아. 손절 짧고 기대값이 크다 그랬잖아. 얼마나 좋아요. 해볼만 하다니까.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수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뒷북이 돼버렸거든요. 뒷북.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또 변곡점 근처잖아요. 언급드렸던 변곡점. 다 말씀드린 포인트예요. 전부 다. 정말로. 돌려보십시오. 영상을. 근데 여기서 오른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않죠. 이런 뭐 타점 있고 이쯤까지 이 정도 타점이 이 정도까지만 보세요. 이쯤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세요. 여기서 뭐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6,000불까지만 보십시오. 조금 많이 갔네요. 그래서 떨어진 모습이 좀 구질구질해요. 조심하자. 그죠? 그리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반등 나오고 83,000불 초반에서 타점 노려볼 수 있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 노려봐도 괜찮다. 손들 잡고 들어가라. 근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모든 매매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지금 거래가 잘 터지면서 일단은 고점에 대한 신호를 한번 보여줬고, 요 고점에 대한 신호가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변곡에 대한 포인트마다, 이런 포인트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 비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알트도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최근에 좀 이렇게 알트코인 상승하고 조정 올림목 나오고 이다도 그렇고 뭐 좀 바닥에서 좀 BTC 대비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주는 애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시나리오를 잡아드렸던 4월 달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모는 엄청 클 거냐라고 질문하면 엄청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월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월 넘어서 좀 조정이 나오면 이제 가을쯤에 또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매수에 대한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나리오를 좀 강화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시장이 좋거든요. 뭐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럼 82,000불 볼 때는 뭐라고 했냐? 유효화가 됐느냐? 아니요.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82,000, 78,000불이죠. 78,000불, 72,000불 죄송합니다. 이 가격들 아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 지금 앞으로 이제 4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 말이라고 추정을 좀 할게요. 3월 말까지 해가지고 4월이 넘어가기 전까지 해서 알트코인 움직임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4월 달 넘어간 이 타이밍 4월 자 벚꽃이 질 때라고 합시다. 벚꽃이 질 때쯤, 빛꽃이 아마 다음 주부터 칠 거거든요. 벚꽃이 질 때쯤 어떠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요 규모로 인해서 72,000불 오픈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에 숏포션을 볼 생각입니다. 이 순환매는 조금은 내려놓을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을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가시가 나왔는데, 요런 구간에서 일단 순환매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작은 순환매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정도 구간은 앞으로 한 5일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 볼벤 상단이죠. 그래서 상승할 여지는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한 92,0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벽이 조금 여기 두텁죠, 그죠? 요 벽은 좀 두텁다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뚫을 수 있을까? 뚫는다고 해도 이렇게 멀리서 이 정도 수급량과 이렇게 멀리서 뚫려고 힘이 다 빠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 느낌, 이렇게 다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다시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을 이런 패턴들이 이제 대입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시나리오를 좀 짜볼까? 좀 디테일하게 좀 짜볼게요. 네, 그래서 패턴들이 좀 대입이 되면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올라갔다가 좀 더 갔다가 뭐 빠졌다가 들려주고 뭐 이렇게 바닥을 다져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고 했었을 때, 이 규모만큼에 대한 조정파의 반등, 바잘바에 대한 반등, 이만큼에 대한 조정파, 그리고 그만큼 다지고 이만큼 다시 다지고 돌려준다는 과정을 했었을 때,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높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 던진다면 이렇게 나올지 또 이렇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미국에서 하는 행동들을 그걸 거지를 봤었을 때 일단 이제 뭐 약간 침체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꽤나 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흐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 좀 더 갔다가 뭐 2,000불까지 간다고 칩시다. 갔다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작은 조정파 형태들이 어떻게 붙어 나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추정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큰 규모상 이런 자리와 72,000불 자리와 어쩌면 이런 뭐 85,000불 중간에 가기 전에 또 이런 자리에 또 단타 형성이 되는 구간이 되겠죠. 이런 중간에서 또 눌림목마다 계속 단타를 시험을 하면서 시장을 하면서 시들 조금 관리하고 그리고 여튼 손이 나셨던 분들은 혹시나 여기서 막 아직 손 안 팔고 가만히 계시다 손 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평단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시기 물량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많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덜어내고 다시 물량을 채우고 이렇게 관리를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해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무리성을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사자 이렇게 말씀드려 여기부터 막 따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 리플을 사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우연찮게 또 봤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막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 보면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요즘 최근에 가격을 보니 참 비트코인 골드라는 녀석이 190원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너는 코인을 스캠으로 보면서 왜 코인 유튜브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경각심을 알려드려야 돼.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건 다르잖아. 아 나는 몰랐어요. 믿었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런 어리석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시청자분은 고작 1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원숭이들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원숭이 이렇게 해서 누가 사줄 때 팔아버리자고요. 그렇게 하면 뭐 돈 벌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도치도 그렇고 지금 솔레이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다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벌별 상단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승의 여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3월 말 4월 초 정도까지 해서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꽤 다 진행이 돼버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여러분들께 그 흐름이 이제 이건 연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우리는 여러분들께 저는 여기서 수담해야 되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조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조정파를 여기서 노려보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한셀맨 스타일을 이제 보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가는 관심 없다니까요. 저는 노리는 자리 여기인 거야. 저는 숏포션을 여기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짧은 손절해버리고 치웠어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적당히 덜어낸 거죠. 그죠? 50% 먹고 10% 손절하면 40% 수익 난 거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각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여기 적어도 이 추세가 요거 이제 깨지는 걸 보고 요렇게 요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면 가보고 있으면 되잖아. 또는 순환매들이 오는 걸 보고 롱 포지션 잠시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들은 마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서 하시면 되고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선물 보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에서 좀 잘 빠져나올 각을 좀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작은 비중으로 놀아보실 만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정식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68원. 굉장히 높은 환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불편하네요. 예산이 너무 높아서 물가 너무 힘들고 한국 경기는 지금 박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괴롭죠. 그래도 힘내십시오. 파이팅. 엔화는 역시나 살짝 반등됐다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오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저그저 하고 있죠. 오일가 살짝 올랐네요. 기름값 좀 싸진 것 같은데 살짝 올랐네. 재밌는 모습이고요. 빅스 차트 공포지수가 다시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빠지면 또 공포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존이거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금은 5,800 정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숏포지션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800에서 살짝 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5,770에서 이게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지 싶어요. 이 정도 모습이면 이게 빠지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됐다가 빠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봉 정도는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5,800이 거의 다 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도들고 오시고 제가 숏에 대한 막 숏 하다가도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반대할 수 있는 존이기 때문에 저는 숏 포지션 보지 않겠습니다. 인출합니다. 가버리잖아. 씩씩하게 가버리잖아요. 그죠? 밀티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당히 먹을 수 있어요. 잔치집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먹어버리면 설거지 당첨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얍삽하게 중간 좀 빠져나오십시오. 이 중간만 먹으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 상해지수, 항생테크 또 항생도 지수도 좋았지만 최근엔 조금 고점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조정이 나오면 또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죠? 6만원 2차가에서 또 조정이 잠깐 볼린저밴드 넘어갔으니까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다시 가든지 말든지 그걸 관심 두지. 그거에 빠져버리면 차트의 본질을 해쳐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원 한 중후반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담아보지 뭐. 그리고 또 반등 튀면 또 살짝 덜어내거나 전량 홀드.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이 지표들을 예상하려고 들지 말고 예상은 나가면 좀 조정하겠구나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죠. 볼린저 밴드 원칙이 그렇거든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95% 주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가면 돌아오고 이런 게 습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타임이 어쩌다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죠. 자, 저는 이제 하이트질로 2만원까지 갔다가 살짝 또 눌림 조정고 있네요. 넘어가니까 또 빠지는 거야. 뭐 그 당연한 의뢰에 빠지는 거지, 그치? 다시 갈 거냐 말 거냐 그것도 두고 보면 알겠지. 벽을 두들기고 있으니까 한 방에 쭉쭉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추세를 만날 때까지는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 좋겠죠. 그래서 아마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는 올 여름 지나서 아마 좀 뭐 어쨌든 좀 시장이 좀 좋아지면 여기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가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2만 뭐 1,000원 넘어가 버리면 다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비트코인들 골드 가격은 조금 충격이긴 하네요. 이게 예전에 그래도 몇만 원 하던 종목인데 오래된 종목이었는데 그거 아니. 참 알트코인 다 부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드디어 주가 반등 중국에 몰려온다. 기대감 폭발한 종목. 기대감 폭발했다. 끝났어요.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그냥 뭐 소비주나 뭐 엔터주 이런 거겠지. 한화 우중에도 쓸어 담았다. 환경한도 준비하고 외국인 준비해서 저는 안 할 겁니다. 유상증자 나오면 저는 관심 없어져요. 그냥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룰을 딱 정해놓고 나는 정말 왜냐면 이 먹을 거 엄청 많은 종목 이 시장에서 굳이 그 종목들을 노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가던 종목이 더 간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가던 종목이 꺾여버리면 날개 부러진 천사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하나 또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 없다. 유상증자 나왔던 순간 저는 관심 없어지는 부분이고 백종원 대표님이 이제는 공격을 받고 있죠. 그냥 좀 문제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조건 좋은 분은 아니다. 사업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너무 심하게 뜯긴 게 아닌가 싶은데 한낱 상사꾼입니다. 그죠? 한낱 상사꾼. 사업 잘하셨던 분인 거죠. 어쩌고 네. 저희 어스톱 진앙은 동전주 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도 지겹다 어쩌고 위기설 롯데기아서 주가 살짝 쭈쭈쭈쭈 뭐 그냥 그렇게 볼만한 뉴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금양 좀 볼까요? 그래 봐봐. 2차전지 얘기할 때 그 광신도 분들께서 저를 얼마나 공격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구독자들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한쌤은 그랬어요. 비싸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려 비싸다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물린 분들에게 엿먹이고 싶어요. 아우 꼬셔. 그냥 고생하세요. 상폐 돼버려라. 망해버려라 회사.
너희들 병신같이 그래도 왜 사냐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는 가차 없어요. 네, 저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네가 뭘 하냐, 뭐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턱질 나옵니다. 정말 토 나와요. 진짜 토 나와요. 이 사람들, 미 광신도들 때문에. 비트코인 광신도들도 있을 거고 테슬라 광신도들도 있고 엔비디아 광신도들도 있겠죠. 엔비디아는 그래도 엄청 이것처럼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냉정하게. 좀 비싼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못할 거기 때문에 좀 난 싸졌을 때 모아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들은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잖아. 결국 에코프로 5만 원 와버렸잖아. 그죠? 잘 가세요. 그냥 또 몰랐네, 뭐 그걸 믿었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코인도 마찬가지요. 놀랐네, 믿었네 이런지 마. 저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제발. 코인 누가 누굴 믿고 투자를 해요, 그죠? 저도 한낱 지나가는 일개 방구석 유튜버일 뿐인 거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러고 살 거예요. 구독자 필요 없어요. 배달민족 여기가 구력 저 이럴 때 2월 결제 최대 폭합서 마찬가지. 저도 배달 음식을 엄청 적게 먹습니다 요즘. 그래서 거의 다 만들어 먹고 해먹고 있는데 식자재 마트를 가도 물가가 너무 비싸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배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90을 더 버텨라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비기 심리 경제는 올해부터인데 바로 경제 괜찮다 했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뉴스도 올려주시는 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경제적 흐름들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올해 들어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 연초였죠? 그죠? 봐봐라 또 뜨지? 부동산이 좋다라고 했잖아. 서울에 목 좋은데 부동산 하시려고 작년에 막 경매 보라고 해도 뭐 관심도 없더만. 이런 흐름들은 쉽다고요. 조금만 원하면 안다고요. 이제는 지방 대구도 이제 점점 나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옆집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등은 없어요. 이제부터는 엄청난 급등은 없고 그냥 경제 성장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들.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굉장히 목 좋은 곳들은 국가가 집값이 조금 오름세로 좀 전환을 할 것이고 지방들은 일단은 이제 뭐 신축들 때 버텨지긴 하겠지만 저가격 아파트들 오히려 버텨지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그럴 거예요. 2035년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기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10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냉정하시고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목이 좀 떨어지네요. 또 버텨줘야 되는데, 좀 각 봐야 되는데, 막상 떨어지면 사람 민미가 좀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잡으면 되는 거고, 너무 막 이렇게 뭐 설레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배 상단에서 거래가 터지면 이런 것들은 고점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으로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고, 조금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데, 체크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무지성 풀면서 말고요. 소비 중 하시고, 그리고 물려있던 분들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들어 올려주면 이제 빠져나가는 쪽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4번 달 또래도 가을에 좀 힘을 좀 실른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몸풀기 정도로 보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때 그리고 양보해서 이때 말씀드렸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